직장 엄마인데 8년 정도 다니는 회사가 지금은 조금 경영 악화 상태로 서로가 어려운 형태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상호 신뢰하고 힘을 합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각자의 임직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담화를 많이 나누곤 하고, 거기에서 저는 상부로는 뭐 임직원 중에 또 이제 상사 되시는 분들, 또 아래로는 저랑 동등하게 수평 조직에 있는 직원들이랑 모임을 많이 하다 보면 두 그룹 간의 문제는 동일시 보고 있는데, 각자의 역할에 의해서 이제 자기 입장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어떤 기회가 자꾸 저에게 이쪽에도 엮여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이쪽에도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상황에서 제 입장도 중간 관리자이면 어떤 역할이 가장 지혜로운 역할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부입니다. 박수를 한번 주세요. 자, 이게 중간 관리자, 위로는 상사가 있고 아래로는 부하가 있는데, 자, 이건 뭐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늘 겪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평화시가 구분했으라고. 평화시란 말은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한다고, 이게 지속적인 성장. 여기 쉬운 말로 하면 인플레이션이네.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을 때는 여기 부하나 상사나 이게 인원이 더 보충되어야 된다. 보충.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이 평화시에는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최소로 줄어든다. 왜? 일단 보장이 되니까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뭐 큰 불만이 없어요. 단지 뭐 월급을 좀 작게 준다는 이런 불만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위축이 됐단 말이야. 이게 뭐냐, 평화시가 아니고 저는 이걸 뭐냐면 결정적인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위기라 그래요. 위험하지만 기회가 오는 때인데, 위기가 왔을 때, 이때는 제일 먼저 인원을 감축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상경비가 생산에 비해서 판매를 하지 못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상경비는 고정으로 나가는데, 지금 여기 지속적인 성장이 안 되면 이 경상경비를 줄여야 회사가 존속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 제일 먼저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게 뭘까 해보면 전기세 아끼자, 물 좀 아끼자, 뭐 이런 걸로 해서 해도 조금은 줄여지는데, 한 사람 1인당 나가는 이 월급이 제일 쉽게 줄일 수 있는 분야라 생각을 하는 CEO들이 많습니다. 사실이고. 왜? 다른 것보다 확실하게 표가 나게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원 감축이 딱 들어선다면, 이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끼리끼리 패가 모여. 그래서 좀 나가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은근히 버려. 왜? 나가주면 우리는 안 나가도 되니까. 아주 웃기는 심보가 형성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균열이 생깁니다. 뭐 끼리끼리로 모여서 쑥득쑥득 하는 놀이를 하게 돼. 그래서 줄을 잘 서면 나는 감축에 해당 안 되고 붙어 있을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줄서기가 막 눈치 보이는 행동을 하게 돼. 인생은 늘 지속적인 성장만 있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왜? 우리는 밤과 낮을 맞이하기 때문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라고 그럽니다. 늘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인플레이션 했다가 디플레이션 했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걸 알아. 그래서 여기 중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해도 소용없어요. 한 바퀴 돌면 똑같아요. 자, 이럴 때 평가하는 것부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평가가 공정하면 또
지금은 위축돼서 감축하지만 다시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 꼭 모시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인간관계를 좋게 해두면 다음에 회사가 또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우리 회사 사정도 잘 알고 숙련해난 기술도 있고 해서 그분을 초빙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보낼 때도 다시 좋아지면 모시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공정하게 평가할 때 기준을 똑같이 제시하세요. 자, 한결같이 참되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제 조건은 다 한 몸인 줄 알고 혹은 한 배를 탄 사람으로 이렇게 쉬운 말로 하면 하나인 줄 알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한결같이 참되게 하느냐? 거짓 없이 하느냐? 거짓 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결같이 내 회사다, 우리 집이다 하고 한결같이 참되게 하느냐? 1번. 이렇게 판단하시고 두 번째는 한결같이 참되게 하면서도 부지런히 하시느냐? 부지런히 하느냐? 자, 세 번째, 항상 협동, 혹은 합심? 항상 합심해서 하느냐? 꼭 토를 달고 초를 치고 뭐 이렇게 하는지, 합심해서 하느냐? 합심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평가는 이 세 가지로 하시면요. 똑같이 답이 나와서 군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하고 다면 평가를 하는데 각자 우리 편은 좀 점수를 많이 주고 내한테 잘 보이는 놈은 점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도 승복을 안 한다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이면 1시간 이상 공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자. 그런 분이라면 회사가 감축한다면 불안합니다. 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좀 들으고 보고 공부해난 그걸로 가지고 계속 풀어묻고 있다는 소리예요. 재충전이 없는. 매일 1시간씩 저는 우리 효심소 다니는 모든 남자들에게 이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 공부하고 출근하라고. 이게 진정 가족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한 약속을 실천한 거다. 회사의 위기가 오기 전에 1시간 이상 매일 공부하고 출근한 여러분이 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는 잘릴까봐 불안하지도 않고 설령 먼저 사표 나가 던지고 사표를 던지도 회사에서 붙드는 사람이 돼. 당신만은 가면 안 된다고.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히려 잘 됐다. 공부를 좀 해서 내공을 쌓는 습관을 기르자. 이렇게 하면 아마 위험한 때가 바로 기회다. 위기가 기회단 말이 아마 실감 날 거예요.